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계재료 5장 금속재료의 중요한 성질 및 시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계적 성질입니다. 자, 기계적 성질에서 제일 먼저 강도입니다. 강도. 재료가 외력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강도라고 하는데, 자, 강도에는 우리가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굽힘 강도, 전단 강도, 비틀림 강도 등이 있습니다. 자, 인장 강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험편을 축 방향, 그러니까 길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러한 형상의 이러한 시험편을 자 양쪽 축 방향,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우리가 천천히 파단될 때까지 우리가 힘을 가해 가지고 자 우리가 재료의 하중하고 인장 하중과 시험편의 변형을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장 시험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시험편을 가지고 이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축방향으로 하중을 가해서 우리가 하는 실험을 우리가 인장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장 시험은 이러한 인장 시험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위아래로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거를 90도로 이렇게 세워 가지고 위아래로 물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우리가 하중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인장 시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시험편을 양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자, 여기에 보시면, 시험편이, 여기 잡는 부분하고 여기 실험하는 요 부분하고의 단면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형상의 똑같은 두께의 이렇게 형상으로 시험편을 만들면, 자, 우리가 잡는 부분에 응력이 집중돼서 대부분 잡는 부분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장 시험편을 만들 때는 인장 시험을 하고자 하는 단면보다 잡는 단면을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하면, 이 중앙 부분에 우리가 그 원하는 단면의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파단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장 시험편은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환봉, 그러니까 동그란 형상의 시험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판형, 그러니까 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똑같이 가운데 부분을 단면을 더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쪽에서 인장을 이렇게 인장 하중을 가하게 되면 요 가운데 부분이 단면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단면이 줄어들면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중앙이 파괴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실험이 행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우리가 인장 실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때 우리가 인장 강도를 구하는데, 인장 강도는 원래 이 가운데 부분의 단면적 분에 여기 가해진 하중, 하중을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인장 강도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표시하고 단면적 분의 하중, 그러니까 최대 하중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장 강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처럼 우리가 인장 시험기에서 재료를 이렇게 인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형되는, x축이 변형되는 양을 나타내고, y축은 우리가 응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응력과 변형률 선도를 나타내면 이러한 형상의 우리가 선도가 그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인장 시험에 의해서 잡아당기면 이러한 형상의 선도가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P 지점을 우리가 비례 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E 점을 우리가 탄성 한도, 그 다음에 여기 S 점을 우리가 항복점. 자, 항복점은 위에하고 아래하고 두 군데서 발생이 되는데, 위에를 우리가 상항복점, 아래를 하항복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가 버틸 수 있는 최고의 하중, 요걸 우리가 인장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Z점에서 이제 파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비례 한도는, 자, 비례 한도는 우리가 단면적 분의 P점의 하중, 자, P점의 하중을 우리가 비례 한도, 그 다음에 탄성 한도는, 자, 2점을 우리가 탄성 한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단면적 최초의 단면적 분의 2점의 하중, 그 다음에 항복 강도는 최초의 단면적 분의 여기 S점 상항복점의 하중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복 강도 이렇게 얘기하고, 인장 강도는 우리가 이 재료가 버티는 최대의 우리가 하중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인장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장 실험을 할 때 주로 나오는 인자 중에 하나인데, 잘 우리가 관찰하는 인자 중에 하나인데 연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얼만큼 잘 늘어나는지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 원래 우리가 길이분의, 자, 늘어난 길이의 비율을 이렇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면 수축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단면분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단면이 줄어들겠죠. 그 줄어든 양이 얼만큼 줄어드느냐, 그러니까 단면이 얼마만큼 잘 줄어드느냐, 이러한 비율을 나타낸 게 단면 수축률입니다. 그래서 A0분의 A-A0. 자, 여기에서 A0는 최초의 단면이고, 자, A는 이제 변형된 후의 단면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단면적은 잡아 당기면 우리가 길이가 늘어나는 대신에 단면은 작아지니까 요 단면이 더 작아지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B를 우리가 단면 수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강도입니다. 자, 인장 강도는 양쪽의 축에서 잡아당기는 형태의 하중을 말하는 거고, 압축 강도는 우리가 이제, 자,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는 형태가 되겠죠. 밑에에 고정되어 있는 이러한 지면에다가 어떠한 봉을 올려놓고 위에서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압축하는 우리가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압축에 대한 저항력을 표시하고 압축 실험에 의해서 압축 강도를 구한다. 자, 압축 강도는 일반적으로는 인장 강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축 실험을 대부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주철과 같은 치성 재료는 우리가 이제 압축에 대한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철 제품을 우리가 주로 이제 실험할 때 압축 강도를 구하고, 일반적인 실험은 우리가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장 강도를 우리가 어, 시험을 해서 우리가 인장 강도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굽힘 강도입니다. 자, 굽힘 강도는 어떠한 시험편을, 자, 이렇게 있는 시험편을 밑에 이렇게 지지를 해놓고 위에서 누르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굽히는 형태의 실험, 또는 한쪽 끝부분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이렇게 휘어서 우리가 굽혀서 우리가 하는 실험, 이러한 형태의 시험을 우리가 굽힘 실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료의 굽힘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고 재료의 탄성 개수 및 탄성 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한 굽힘 저항 시험과 전성 및 변형의 유무를 시험하여 굽힘의 적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굴곡 시험이 있다. 자, 다음은 전단 강도입니다. 자, 전단 응력은 전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면에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 자, 우리가 전단 강도는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어떠한 판재를 위아래에서 이렇게 엇갈려서 우리가 힘을 가해 가지고 이걸 자르는 형태, 전단하는 형태의 우리가 힘이 가해지는 걸 우리가 전단력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가 재료가 버티는 이러한 강도를 우리가 전단 강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어떠한 재료를 위에 아래에 양쪽 날이 이렇게 엇갈려서 누름으로써 이 판을 전단하는 이러한 형태의 하중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판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위아래에서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누름으로써 우리가 이 부분 Y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잘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C번 그림처럼 여기 밑에 홈이 있는데 그 위에 판을 올려놓고 위에서 누르게 되면 펀치처럼 이 밑에 구멍이 똥 뚫리겠죠. 자,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하중이 가해지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용접 이음이 되어 있는 두 판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요 영접되어 있는 요 경계면에서 이렇게 전단이 되게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라든가, 또는 여기에 있는, 자, 이것도 C번, D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용접이나 니벳이 되겠죠. 니벳을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어놨는데 이걸 잡아당기면, 자, 여기에서는 전단면이 하나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위아래 덧대어져 있기 때문에 양쪽 두 개의 면에서 이렇게 전단면이 발생되게 되는데, 자, 이러한 형태의 우리가 강도를 우리가 전단 강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단 강도도 우리가 가해지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우리가 전단 응력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은 우리가 타우로 나타내고, 자, 전단하는 이 가해지는 힘, 위아래에 가해지는 힘을 우리가 그 재료의 단면적으로 나눈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단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강도입니다. 자, 비틀림은, 자, 비틀림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토크에 대한 저항력을 말한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러한 봉의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봉을 우리가 이렇게 비틀면 T라는 힘으로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T라는 힘으로 이렇게 비틀게 되면, 자, 여기에 세타만큼 이렇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자, 여기에 비트는 힘, 이걸 우리가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자, 토크는 우리가 전단력에다가, 자, 극단면 계수라고 하는데, 우리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극단면 계수 ZP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자, 어, 전단 응력에다가 극단면 계수를 고반 값이 우리가 토크가 된다. 그래서 이 ZP 극단면 계수는 우리가 이렇게 봉일 때, 가운데가 꽉 차 있는 봉일 때 ZP는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이고, 자,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는 중공간일 때 우리가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파이 D의 3승 가로 열고 1-x의 4승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자, 내경과 외경의 비를 우리가 x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16d2분의 파이 d2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 이렇게 우리가 zp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크라고 하는 게 전단 응력에다가 극 단면 개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타우의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타우는 ZP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P가 우리가 16분의, 자, 중실축인 경우에 16분의 파이 D의 3승이니까 타우는 16분의 파이 D의 3승분의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16이 요 위로 올라가니까 파이 D의 3승분의 16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단 응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세타만큼 비틀어졌을 때 우리가 요 우리가 탄성계수라고 하죠. 탄성계수와 우리가 여기에 토크와의 관계식을 여기에 보시면, 자, G는 파이분의 32 곱하기 D의 4승분의 L 곱하기 세타분의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틀림각을 우리가 세타로 나타내고 전단각을 감마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L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전체 봉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에서 D는 이 봉의 봉의 직경, 그러니까 이 지름 길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역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자, 재료역학에서 여러분들이 비틀림 강도 쪽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단면계수나 극단면계수나 그다음에 뭐 비틀림 모먼트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재료역학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도입니다. 경도. 우리가 하드니스라고 하는데 경도는 물체의 견고한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한 재료는 강하고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이 작아서 치성을 동반하게 된다. 자, 아까 우리가 인장 강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인장 시험을 하면 우리가 연신율하고 단면 수축률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은 얼마만큼 이 재료가 잘 늘어나느냐 또는 얼마만큼 연성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도가 높은 거는 단단한 견고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도가 높은 재료들은 대부분 치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신율이나 수축률은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신율과 수축률이 큰 것은 우리가 주로 연성이 큰 것이고 이 경도 그러니까 단단하고 견고한 이러한 강도를 갖는 것들은 대부분 치성의 성질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다시 정리해 보면 경한 재료들은 대부분 치성을 동반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연한 재질, 연한 재료 그러니까 잘 늘어나고 단면이 잘 이렇게 줄어들면서 길이도 잘 늘어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것은 주로 연한 재질이다, 연한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경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경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분류를 하면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압입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일정한 모양의 딱딱한 물체를 자, 피시험제에 압입에 의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가 있으면 그보다 더 딱딱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이걸 눌러보는 겁니다. 압입을 시켜가지고 얼만큼 이렇게 흠집이 나는지, 얼만큼 들어가는지를 측정하는 게 바로 압입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압입이 되려면 그 재료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야 되겠죠. 푹 들어가는 이렇게 소성, 이렇게 재료가 변형되는 성질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푹 들어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은 우리가 탄성이고 이렇게 푹 들어가서 변형이 남게 되면 이건 우리가 소성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압입에 의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소성 변형에 의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형을 시킬 때 얼마만큼 저항을 가지고 있느냐 요걸 측정하는 방법이 압입에 의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에 의한 경도는 우리가 브리넬 경도와 그 다음에 비커스 경도, 그 다음에 로크웰 경도.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경도죠. 자, 그래서 이러한 브리넬, 비커스, 로크웰 경도는 우리가 압입에 의한 방법으로 경도를 측정하고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스크래치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스크래치를 내보는 겁니다. 딱딱한 물체로 자, 피시험제의 표면을 긁어가지고 생기는 흠에 의해서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자,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흠이 남는다는 것은 소성 변형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성 변형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의 경도 측정은 모스 경도가 자, 이러한 스크래치에 의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반발에 의한 방법입니다. 자, 말 그대로 반발. 그러니까 딱딱한 물체를 피시험제의 표면에 낙하시켜 가지고 자, 이 낙하물이 튀어 오르는 높이에 의해서 우리가 경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위에서 보신 두 가지의 우리가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소성 변형에 의한 저항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물체를 떨어뜨려서 이 물체가 튀어오르는 높이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탄성이죠. 그래서 탄성 변형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발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쇼어 경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도를 측정하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면, 자, 다시 한번 아비비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반발에 의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여기에서 아비비에 의한 방법은 브리넬, 비커스, 로크웰, 그 다음에 스크래치에 의한 방법은 모스, 그 다음에 반발에 의한 방법은 쇼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넬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시험기가 바로 브리넬 경도기입니다. 그래서 자, 브리넬 경도기는 강구, 그러니까 동그란 이러한 형태의 강구를 어, 강구나 또는 초경합금구, 그러니까 아주 강한 이러한 볼 형태의 이러한 구를 가지고 압입자로 우리가 사용해서 압입한 후에 압입부의 자국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브리넬 경도에서 경도값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은 가한 힘, 우리가 이 압입자로 이렇게 누른 힘을 우리가 누르고 나면 이렇게 패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패인 표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우리가 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르는 우리가 강구가 누른 힘을 우리가 이 강구가 눌렀을 때 그 시험편에 이렇게 볼록 들어가 있는 요 홈의 면적, 표면적으로 우리가 나눈 값,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경도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브리넬 경도는 이제 누르는 힘이 이제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러한 브리넬 경도는 우리가 박판 및 침탄 질화강에는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탄 질화강은 우리가 그 표면이 엄청 그 단단한, 그러니까 경도가 높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이 에,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브리넬 경도는 우리가 경도값을 나타낼 때, 자, 하드니스의 앞자 H와 그 다음에 이제 브리넬, 그러니까 우리가 경도가 브리넬도 있고 아까 비커스도 있고 그 다음에 로크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 경도값인데 우리가 브리넬 경도값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H와, 그러니까 하드니스의 H와 자, 그 경도계의 종류 B, 그러니까 브리넬 경도라는 뜻이죠. 그래 B로 해서 HB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HB를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용한 하중, 그러니까 위에서 누른 하중과 압입자에 의해서 요 표면이 볼록 들어갔을 때 그 면적으로 우리가 나눈 값이 우리가 경도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 하중을 압입자와 시험편의 접촉 면적으로 나눈 값이 된다. 그래서 자, 이걸 이제 수식으로 나타내면 하중을 P, 그 다음에 면적을 우리가 A 이렇게 해서 나타내고, 요 값을 우리가 정리하면, 자, 여기에서 파이 곱하기 D라고 하는 거는 요 압입자의 지름을 나타냅니다. 압입자의 지름. 그 다음에 여기 T라고 하는 거는 요 압입자가 이렇게 시험편에 이렇게 푹 들어가 가지고 홈이 생겼을 때 이 홈의 높이, 자, 요 홈의 높이를 우리가 T로 이렇게 나타내면 파이 dt, 그러면 여기 볼록 들어가 있는 이 면의 전체 표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 dt 분의 작용한 힘 P,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리넬 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브리넬 경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거는 부하한 하중을 나타내고, D
라지 D는 앞입자의 지름, 요 강구의 지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여기 스몰 d는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요 들어간 부분에 우리가 지름을 우리가 스몰 d로 나타내고, 여기 들어간 깊이를 우리가 t로 나타냈을 때 파이 라지 dt 분의 p다, 이렇게 브리넬 경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끊었다가 잠시 후에 비커스 경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